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4월 30일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의 이슈, 금감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죠. 2차 정정 요구 2.4조 원이라는 역대급 유상증자가 또 한 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 아침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숫자와 근거를 아울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봐요. 최근 하나솔루션 주가가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는 단 하나죠.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2.4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신주가 대규모로 발행되면 기존 주주 지분은 희석이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재가 단 한 번에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자금 사용 목적과 사업성 근거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읽냐고요? 이 회사가 계획한 대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리스크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행가액 리픽싱, 즉 증자 가격의 추가 하락이죠.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계속 밀리면 신주 발행가액도 따라 내려갑니다. 발행가가 내려가면 같은 2.4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찍어야 하겠죠. 결국 주주분들의 보유 주식의 희석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로서 주가가 더 밀리는 구조의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정정 요구라는 것 자체가 보내는 신호인데 회사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미국 태양광 시장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IRA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관세 환경, 전력망 연결 일정, 현지 인허가 속도에 따라 솔라 허브 가동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감원이 사업성 보완을 요구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반등의 근거도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이 내용도 함께 냉정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 조지아 솔라허브죠. 2026년 하반기 8.4기가와트 규모의 미국 내 태양광 수직 계열화 공급망이 완성 예정이에요.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미국 땅에서 만드는 유일한 기업. 이건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니라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과 동시에 두 번째, AMPC 세액공제로도 이어지는 내용이죠. IRA 첨단 제조 세액공제는 모듈 1와트당 약 7센트의 현금성 혜택도 따라오게 됩니다. 8.4기가와트 풀 가동 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이익 체력 개선이 가능하다는 건 보조금으로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구조적 원가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호재인데 이 말 자체는 지금 나온 유상증자의 이야기에서 역설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다만 금감원의 까다로운 검증은 신고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정정 신고서가 최종 수리되는 순간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음표가 사라지는 과정으로 불확실성 해소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시장을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초가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2차 정정 요구 소식은 주말 동안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또 미뤄졌네라는 피로감이 장 초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텐데 특히 유상증자 물량 부담을 느끼는 기관과 외국인의 초반 매도세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악재가 노출된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장중 꼬리를 다는지 여부죠. 장대 아래 꼬리가 형성된다면 단기 바닥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종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형별로 말씀드립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떨어진다고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2차 정정 신고서가 금감원에 수리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주가의 바닥 구간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또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손실 상태라면 무작정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확정 발행가액 확인이죠. 현재 주가가 발행가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판단은 본인의 투자 여력과 리스크 허용 범위 안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솔루션 이 증자의 성패는 자금이 실제로 미국 솔라허브에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자금 전용, 계획 변경, 가동 지연.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온다면 즉시 재평가가 반영되는 구간이고, 반대로 신고서 수리, 청약 완료, 공장 가동 로드맵이 정상 진행된다면 지금의 주가 부진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하나솔루션 2차 정정 요구는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향하는 방향, 미국 태양광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리픽싱 가격대, 발행 확정, 신고서 수리, 이 세 가지 이벤트를 기준점으로 삼고 냉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시간의 여유가 없거나 어려워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리픽싱 가격대, 발행가 확정, 신고서 수리 세 가지를 아울러 대응 전략을 무료로 꾸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 공부방 참여 방법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평단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 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